이재정의 70.5.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데 서로 짝이 되거나 함께하는 사람. 동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네요. 오늘은 그런 동무, 제 소시적 동무와 함께하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련한 추억 안의 동무가 있으시겠지요? 이 가을바람 안에 안부 한 통쯤 실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련한 추억이 다시 설렘이 되고 희망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그렇거든요. 학교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숲이 만든 양념까지 건강한 오색 장아찌. 신선하고 다양한 오색 채소를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반찬. 짜지 않고 새콤달콤 건강하고 맛있는 오색 장아찌. 쥐마켓이나 옥션에서 오색 장아찌를 쳐보세요. 상품평에서 그 인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 시 요청 사항란에 국민TV라고 써주시는 분들께는 갈릭맛 오색 장아찌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청정지역 송리산 자락의 황토대추를 조합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삭아삭 황토생대추. 새콤달콤 비타민이 사과의 15배. 지친 여러분의 피로를 확 날려드려요. 잠깐만요. 우리 고객님 대추 드시고 젊어지실게요. 황토생대추 010-2654-2609 043-542-2622. 임금님께 진상했던 보은 황토대추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네,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이재정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동무 얘기를 했어요. 북조선 같나요? 친구라는 말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친구. 이렇게 세련된 의미를 붙이기에는 좀 더 걸쭉한 친구가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무라고 이야기했어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옆에 멀뚱 있는데요. 계속 잠시만 멀뚱 더 두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 얘기할까요? 한 주간 정신이 좀 없었네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가 너무 사적인 방송인가?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낙검수 재판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있는데요. 다음 주 재판을 괜히 광고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려고 말씀 꺼낸 건 아니고요. 실은 여러분들도 조금 놀라셨죠? 재판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민사재판 판결이 선고됐다는 뉴스기사 언뜻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만큼은 제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잠시 오늘 모시는 손님은 계속 세워두겠습니다. 잠시간만 기다리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직 소개 안 했으니까. 네. 민사재판 결과 박지만 씨는 주진우 씨한테 500만 원 물어줘라. 이런 판결이 났어요. 3억 원을 청구했었거든요. 당초에는. 왜 청구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가 한 발언이 박정희라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민사 청구를 했습니다. 3억 원이나. 어떤 발언을 했느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라도, 주된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젊은 딸보다 어린 여자 데려다가, 성상납을 받고, 이렇게 죽은 독재자는 없다. 그 다음에 남겨놓은 것들도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독일과 관련해가지고, 차관을 받고, 이런 것을 업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결국은 미화된 부분이 너무 많다. 박정희의 모든 것들은 사실과 다르게 오히려 규명돼야 될 진실들은 덮여지고 사실과 다르게 지나치게 미화되고 있다.
보수 언론이나 기본적으로 박정희를 지지하는 일부 측에서도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뭐 당일날 시해되는 당일날 딸보다 어린 두 연예인이 있었죠. 한 명은 연예인이라고도 볼 수 없는 연애 지망생이었는데요. 딸보다 어린 두 딸이 있었고 형상납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미처. 또는 뭐 형상납은 아닌 채 그냥 술 접대만, 응대만 하러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 기자가 얘기했던 그 형상납이라는 발언 자체는 실질적으로 형상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안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차례 접대 문화에 대해서 이미 노출된 바 있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형상납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성관계가 있었느냐 유무로 수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사적 인물이고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비난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일주일 뒤에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이번엔 민사였고요. 민사 형사 여러분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형사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벌을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민사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라, 위자료 주라,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민사 형사 재판은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다르신 분이니까 각각 달리 판단해도 좋지만, 아니 이 재판 시작한 게 2011년도인데 2년 가까이 어떻게 진행도 안 해다가 허필 형사재판, 그것도 국민이 참여해서 재판에 관여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서 판결을 강행한다는 것은 저는 하나의 측면에서는 보면 이거는 국민의 상식을 조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면 듭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닙니다. 상대방 박지만 씨 측에서도 형사재판 일주일 남짓을 남겨놓고 민사재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부담스럽다. 우리 역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판결 선고를 연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저희하고 동의를 해서 판결 선고를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통상 원피고 간에 그 정도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서 또 형사재판을 앞두고라면 통상은 연기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신 양 강행을 하셨네요. 저는 국민의 상식을 믿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민사재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상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사법부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네요. 그런 유감을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길었네요. 꽂아놓은 보리자루 모셔볼게요. 이분은 제 동무예요. 뭐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성년이 되기 전에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제 동무입니다. 너무 멋지게 커져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가 하는 활동들 그리고 그가 주는 이야기들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든든하답니다. 여러분 박대웅 기자 아시죠? 파워 트위트리안이시고요. 뉴스타파의 3파라고 누군가가 부르시더라고요. 칭해 주셨더라고요. 그냥 기자로서의 삶 이야기, 뉴스타파의 이야기,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여러분과 공감하는 얘기 두루두루 물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되게 좋아요. 아유, 예, 그렇습니까? 사투리가 심하시네요. 사투리가 있죠. 예,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이제 같습니다. 예, 제 고향이 어딘가요? 대구 아니신가요? 예, 우리 대구 땅에서, 그 반역의 도시 대구 땅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잘 자라지 않았나요? 이쯤에서 이렇게 두 명 앉아있으면. 인사 한번 주세요. 국민TV 처음이시죠? 네, 여기,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일찍이 여기 들려서, 어떻게 여기 있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힘내라고 좀 파이팅 외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출연자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예, 진행하시는 분들 정말 네. 든든합니다. 예. 정말 일당백하면서 어쨌든 시작하는 사람들이라서 고생들은 많지만 그래도
풋풋하지 않아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아직은 이제 무한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이렇게 해맑답니다. 네. 우리 박성재 PD님을 보시더니 처음 오셔가지고 아름다우시다고 잠시 이제 넋이 나가 계셨다는. 아, 참고로 이런 얘기 굉장히 불편하시죠? 유부남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를 버리고. 아, 세상에. 조금 일찍 나타나죠. 이미 유부남이 된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해오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사투리 방송이냐고 아나키스트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좀 걱정입니다. 우리 박대원 기자님 앞에 있으면 사투리를 쓰게 돼요. 그럴지도 몰라요. 사투리 방송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대원 기자님은 대학 학부도 서울서 나오셨는데 사투리가 여전하세요. 뭐 대구에 대한 애양심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언어의 다양성을 위해서 뜻한 바가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저도 이제 방송 기자니까 네.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마이크를 잡으면은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서울 말인지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경상도 사투리가 좀 줄어드는데 일상적인 대화할 때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원고를 가지고 읽으면은 뭐 그렇지 않은데 원고가 없을 경우 이렇게 프리토킹 할 때는 사투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다. 아, 지금 프리토킹이기 때문에 사투리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는 거죠. 뭐 정겨워요. 다만 제가 따라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사투리 쓰면 완전 귀여운데 여러분들 감당해 보실랍니까? 우리 박성재 PD는 오늘도 비웃으시네요. 오늘도 비웃고 계세요. 아, 저는 옛동무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데 오늘 지금 뭐 잠시 게시판에도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지금 수사 책임 특별수사 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여주시청장이 직무 배제 명령을 당했다네요. 아, 실제 지금 뭐 국정원 사건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최 총장에 이어서 일선에 계신 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팀장급을 이렇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글쎄요, 지금 또 제2의 최 총장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방금 보셨죠? 뉴스? 네, 저도 지금 방금 속보를 보고. 저도 지금 게시판을 보고 급하게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뭐 속상하고 기대하지 않는 이런 악조건들이 계속 겹치고 있지만요. 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돼 있고 장기간 업무 차질을 우려해서 복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명수 총리 사건에 있어가지고 수사 직관했던 그 검사가 아마도 지방의 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었던 것 같은데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직관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꼬박꼬박 오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지방 검찰청 업무는 잘 돌아가나 염려가 될 정도였거든요. 이거 핑계죠. 핑계죠. 네, 간단히 여러분 게시판에 올려주셨길래 간단히 언급해 봤습니다. 박대훈 기자님. 네네. 저 언제 보셨죠? 고3 때였죠. 고3 때. 고3 때인가요? 네, 고3 때. 아, 그러면 우리 저 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남고 나왔죠. 네. 우리 어디서 만났죠? 그때 경북대학교에서 네. 아마 겨울에 놀다가 그때 정교조 대학생들하고 정교조 어떤 고등학생들과 같이 정교조 선생님을 지지하는 고등학생들의 모임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발랑 까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 만났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같은 학교도 아니고 동창은 아니지만 그때 되게 풋풋했었고 그렇지만 사회에 대한 고민을 처음 시작하던 그때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때 저한테 처음 건넨 말이 사이다 한잔 할래? 잠깐만요. 분명히 나한테 사석에서 얘기할 때하고 표현이 달라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작업 거는 얘기 같아요. 저기 커피 한잔 할래요? 이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 박대훈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첫 모습에 대해서. 제가 처음 그 행사에 방문한 친구였고 저는 이제 몇 번 그 행사를 접한 적이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좀 어쨌든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상황이 그랬죠. 가서 안녕?
아, 재정이야. 예, 그런 말. 그죠. 예. 굉장히 귀엽고 상큼하게 얘기했잖아요. 아, 그 아주 귀여워. 그죠. 예. 그리고 사이다 먹을래? 이렇게 사이다 대병을 들고. 맞아요. 사이다 먹을래? 이렇게 예. 얘기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맞아요. 왜 마이크 앞에서 그렇게 본질을 왜곡하세요? 제가 꼭 약간 작업 건 것 같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약간 그죠? 다르게 느껴지는. 예. 아,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에게 그런 시절, 그런 표현으로 누군가를 대하던, 그 모습을 기억해주는 사람, 너무 좋은걸. 근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 작업 건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댓글에서도. 작업은 아닙니다. 그 작업 건 상황이 아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시절이 한참 흘러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대용 기자를 저는 봤어요. 그때 저는 그 박대용이 이 박대용인지 저는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뒤늦게 알게 됐었죠. 역시나 그때 이제 막 시작이던 새싹 같던 고민이 깊어져서 어쨌든 간에 사회를 위해서 역할하고 있는 제 친구가 대견스러웠답니다. 오히려 제가 좀 해야 될 말 같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사법시험 공부하던 때를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언젠가 갑자기 텔레비전에 인터뷰로 나와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또 언론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변호사는 정말 감사하고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일반 변호사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도 너도 저런 변호사가 되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갑자기 아유 민망하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인천 달봉이님께서 마파를 하고 있다고 반갑다고 올려주셨는데 박대홍 기자 하면은 다른 기자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SNS에서 여러 시민들과 교감을 하는 기자로 유명해요. 파워 트위터리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의 10만 가까운 팔로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든 또 리트윗 수도 굉장히 많고 해서 입에서 내뱉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쨌든 여론 형성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데 트위터 저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좀 낯선 도구죠. 저희한테는. 예. 그렇죠.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2009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죠. 2009년에 기자 동료로부터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2009년이면 전 트위터도 7월. 모르던 시절이에요. 2009년에 그 당시에 이제 트위터 인구가 약 한 5만 명 정도 국내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때 이제 기자들한테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은 사실 좀 상당히 매혹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듣는 직업인데 특히 유명인들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거기서 같이 광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은 누구나 트위터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두 개 가지고 좀 어느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싸이월드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같은 느낌이? 그래서 아주 종류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위터에 정보를 올리는 걸로 우리 기자로서 왜 트위터가 더 낫겠다 싶어서 정보를 올리는 걸로 했었죠. 그때는 이제 뭘 올릴지 몰라가지고 막 날씨 올리고 그랬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그냥 보통 보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제가 아침에 보통 한 5시 반에서 6시 일어납니다. 보통 기자들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 뉴스 체크하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이제 저는 춘천에 있으니까 춘천 지역에 날씨가 이제 어떠냐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가지고 보통 기사로 쓸 때는 오늘 춘천의 날씨는 몇 도 이렇게 표시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무슨 옷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을 쓰고 가야 된다 이렇게 기사하고는 다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은 감기 걸리기 딱 좋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목도리를 하고 가라 이렇게 마치 내가 아주 아끼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문자 보내듯이 아끼는 사람에게 애인에게 문자 보내듯이 그렇게 트위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생겼지 않나 싶어요. 그때 초창기 트위터 멤버들이 아마도 이제 지금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불려지는 분들이 아마 그때쯤 시작을 다 하신 거죠. 그렇죠. 저하고 비슷하게 시작했던 분이 이제 이회수 선생님. 이회수 선생님. 예. 지금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 되셨죠. 물론 원래 유명하셨지만 트위터에서.
그렇죠. 작년에는 대선 주자들이 뭐 서로 그렇습니다. 찾아뵈러 갈 그렇습니다. 때는 네. 이회수라는 작가 고유의 어떤 특성도 있겠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트위터 리안으로서의 위력에 아마 서로가 기대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때 트위터 활동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를 전파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규모의 어떤 그렇죠. 오프라인 모임도 있고 뭐 그때는 예.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어떤 번개라 그럽니다. 번개도 많이 했었고요. 그때 뭐 자선 활동 같은 것도 좀 많이 했었고. 주로 자선 활동 위주로 그런 많이 것들을 있었던 것 많이 같아요. 했던 초창 것 같아요. 트위트.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지역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모이기도 하고 또 간혹 또 유명인들하고도 좀 보고. 네네. 그러면서 트위터 하면서 기자로서 트위터에서 내가 포지셔닝, 그러니까 자리매김을 어디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유명하신 분들은 기자들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좀 더 알려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유명인이 아닌 그냥 이렇게 유명인이 아닌 분들한테는 또 기자들하고 얘기하면 또 재밌는 소재거리가 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정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오히려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계실 때 제가 예. 또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하고 같이 박원순 제작소장하고 또 같이 볼 수 있는 또 자리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이게 기자로서 트위터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줬죠. 그러게요. 그 전만 하더라도 기자가 정보원들하고 이렇게 개별로 만나면 몰라도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자들이 블로거를 통해서. 그렇죠.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거로서 대중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트위터는 뭐 이렇게 새로운 도구를 활용했던 경험 때문인가요? 결국 이제 유스타파 유스타파를 처음 만들게 된 그 초창 멤버로서 그래서 삼파라는 별명을 아마 그렇습니다. 이게 김용민 PD님께서 붙이신 것 같은데요. 삼파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본인 생활에서 트위터를 활용하면서 생기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파를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만들었고 또 유튜브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기자들에게는 저는 이제 방송 기자니까 지상파 텔레비전 이외에는 사실 이렇게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뉴미디어나 이런 SNS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개인 방송들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플랫폼을 매체를 유튜브로 처음에 선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이 또 싸이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 박대용 기자님이 어디 기자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박대용 기자님은 지금 춘천 MBC에 계신 춘천 거죠. MBC. 어떻게 보면 지금 MBC 상황에서 현직 기자를 국민 TV 방송에 부를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불렀을 때 오신 건 저의 마력? 그리고 아마도 그 춘천 MBC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물론 그곳 역시도 뭐 기자가 마냥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 환경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제 짐작으로는 그래도 지금 MBC 본사의 서울 MBC의 상황보다는 조금 자유로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 TV에도 이렇게 거름을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 아니면 지금 오늘 다녀가신 것 때문에 혹시 징계?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지금 춘천 MBC 이제 현직에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 MBC 노동조합에 지금 이제 상근자로 약간 파견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노동조합 상근자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유스타파를 만들던 당시에도 그 춘천에서 근무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 그렇죠. 그때는 이제 또 언론노조가 있을 때.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언론 노동조합은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이제 공정방송이라는, 그런 그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고. 거기서, 우리 해직 언론인들하고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언론 개혁 문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해서 시작된 거죠. 그게 몇 년도였죠? 유스타파가 처음 고민이 되던 태동되던 시대가 2011년 10월이었어요. 2011년 10월. 예, 제가 그때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게 예, 마인드맵 기억나요. 아시죠? 예. 마인드맵으로 막 이렇게 지렁이가 연결해서 또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오고 예, 이렇게 예. 연결해서 또 사고가 나오고 그런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해서 처음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 안에서도 아주 같이 해보자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럼 유스타파 처음 그렇게 고민을 나누시던 분들이 저희가 알만한 분들로는 또 어떤 분들이 있는 거죠? 초창기 멤버로 따지자면. 저하고 처음 같이 얘기했던 분은 이제 그 KBS 박중석 네. 당시 민실이 위원장. 예. 지금 뭐 뉴스타파에서 아주 뭐 활약을 예. 하고 있죠. 예, 그분하고 처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노정면. 예, 저희 네. 국민TV에서 아침 방송 하시는 거 네. 알고 예, 계시죠? 네. 제가 그때 선배 정말 돌발 영상 다시 보고 싶습니다. 돌발 영상 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 선배가 그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돌발 영상 얘기를 듣고 가슴이 좀 뜨거워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직에 대한 꿈이 사실 돌발 영상에 대한 그 추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막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출판 기념회에 제가 한번 갔을 때도 그 얘기 하셨고. 그래서 노정면 그리고 이근행 PD. 예. 이근행 PD가 그 과거에 경찰청 사람들 이런 것도 같이 한 거 아십니까? 그래요? 네, 뭐 뉴스 PD수첩 PD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아주 뭐 MBC에서는 아주 훌륭한 PD신데 이분이 그때 같이 해서 4인이 중심이 돼서 4명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었죠. 근데 목소리 원래 네. 이렇게 쫙 깔고 이렇게 감미롭게 얘기하세요? 제가요? 네. 지금 막 바닥으로 막 꺼질 것 같아요. 네, 지금 목이 조금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래요. 좀 잠기는 지금 것 같습니다. 라디오 방송이라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것 네네네.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게 감미롭게 얘기하면서 왜 저를 안 보고 자꾸 박성재 PD님을 보고 계셔가지고. 유부남이 정말. 국민TV 오면서 오늘 어떤 얘기를 이 얘기만큼은 정말 이 마이크 잡고 해보고 싶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뭐라고 물어볼까가 우선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볼까가? 네, 뭐라고 물어볼까? 궁금했어요? 아니면 긴장됐어요? 약간 긴장됐죠. 긴장되기도 네, 하고. 네. 혹시 뭐 제가 뭘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 없고 직인지라 현직에 계신 그렇죠. 분이라 뭐 그런 것도 이런 있을까요? 얘기는 내가 하면은 누가 다치겠다. 누가 이런 다치겠다. 생각들을 그래요?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랬죠. 그럼 나만 안 다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만 안 다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한 명쯤 다치게 하고 끝내면 이 방송 의미 있지 않을까 또 언뜻 생각해보네요. 질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살고 계신 곳은 어쨌든 간에 춘천 MBC 근무 때문에 춘천에 모든 그렇습니다. 가족분들이 있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혼자 지금 서울 나와 계신 건가요?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 네네. 하시고요. 춘천 MBC에 계실 때와 지금 서울에 나와서 그나마 자유롭게, 이거 당연한 얘기를 묻나? 자유롭게 어쨌든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을 때하고 네.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춘천에 있을 때는 이제 제 일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네네. 제가 취재하는 취재원들 만나고 이렇게 평소에 뭐 이런 것들 이제 취재 계획도 짜고 이렇게 이제 취재에 대한 생각만 해야 되는데 지금 노동조합에 있으면은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잘 때도 있고 그죠? 같이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들 한 사람 사실 지금 MBC가 지금 뭐 언론에 크게 이슈화는 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혹은 MBC 구성원들 작년에 파업할 때 보셨던 그 상처 피멍들이 네. 그대로 지금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 생각하면 이게 좀 걱정도 너무 많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또 MBC 정상화를 네. 해야 될 네. 것인지에 대한 뭐 그런 걱정들 하면서 걱정들 뭐 네. 너무 처음 제가 질문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업무,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본인의 의무가 소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판에 밖에 업무를 할 때보다는 이제 참언론을 위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파견 생활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당연한 질문이겠지만이라고 질문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어떤 또 부분은 무거우시기도 그렇죠. 하네요. 어떤 부분은 뭐 이렇게 이런 자리도 이렇게 올 수도 그렇죠. 있고 이렇게 예. 좀 뭐 비교적 이제 자유로운 형태로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운명도 같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늘 무겁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MBC 얘기 물어봐도 돼요? MBC 얘기 MBC 현직 기자가 말하는 MBC. 많이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생방송이에요. 어쨌든 입에서 나오면 담을 수 없다는 거. 다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 예. 대담을 수 없지만 예. 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얻어 걸려서 듣게 된 정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파업 당시의 상처들이 여전한 그렇습니다. 예.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또 이제 시온 기자라고 하죠. 그렇죠. 시온 기자. 문제도 여전히 구성원들 내부 간에서는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고 실제 또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은 뭐 징계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징계가 끝나고 난 뒤에도 현업에 복귀를 못 하시고 뭐 전혀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뭐 너무 저희도 언론 문제도 좀 지쳐서 그런지 MBC 문제도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관심은 늘 쓰이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한 싸움이 된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어떤 관심을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이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가끔 이제 전철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네.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회의 어떤 상식이나 어떤 그 양심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찾기가 힘든 네, 이런 네. 세상에서는 오히려 뭐 더 어려운 거죠, 점점 더. 이게 제 정상화라든지 혹은 뭐 상식이나 저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하고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득이양양하게 살아가고 네. 있는 이런 현상은 MBC 밖이나 MBC 아니나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정원 사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조금 더 이제 취재해보고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참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네. 국민들한테 지금 계속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 몰상식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네. MBC 내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네, 얘기하시네요. 구체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죠. 아, 그래요? 물어본 의미가 없네요. 네. 그 정도 얘기는 짐작하겠습니다만. 네. 그 동료분들 중에, 어쨌든 뭐, 징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은 뭐 인사에서 불이익을 입으신 분이든 예전처럼 취재 현장에 뛸 수 없는 기자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네네. 또 이제 제일 문제는 MBC 내에 기자들 특히 이제 기자들인데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서로 대화가 없다는 거는 생각이 다른 기자들 간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르기도 하고 이제 파업에 뭐 참여했든 안 파업에 했든 문제 그리고 네. 시용 뭐 기자들도 있고 이분들 뭐 다 정기적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지만 네네. 기자들끼리 사실은 이 원활한 정보 교환과 소통은 어떻게 보면 네. 취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인데 제가 요즘 이렇게 기자들 만나면서 안타까운 점은 대화가 실종된 상태, 소통이 실종된 그런 상태에서 정말 좀 취재할 때 너무 이게 핸디캡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MBC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지금 뭐 댓글에도 보면은 MBC 안 본 지가 거의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하면 훈녀 아줌마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뭐 5년 전에 MBC로 돌려주세요 했는데 여기 있는 분이 어쨌든 노력은 보태실 겁니다. 네, 그렇죠? 노력하고 있죠. MBC라는 게 어쨌든 가진 자체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방송이었어요. MBC 뉴스라는 건 정말 독보적이었는데 그 MBC가 이미 사람들한테는 이제 희망의 끈도 놔버리는 지경. 그 브랜드의 그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MBC 팬들이 있었죠. MBC를 그분들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나면 예 그런 생각도 가끔은 전 들어요. 그렇죠. 파편화될 때 어떤 한 조직이든 하나의 시스템이든 간에 그 구성원들이 파편화됐을 때 수습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MBC 노동조합이 있고 또 MBC 뭐 공정방송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아주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파편화된 조직 내에서 그런 것들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폐허해서 벽돌을 주워 담는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상태죠. 우리는 지금 뭐 전혀 관심을 못 쓰고 있었고 또 워낙 이슈들이 핫한 이슈들이 오늘만 하더라도 윤석열 팀장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또 터져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것들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MBC 내부 구성원들이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고군분투하고 계신 걸로. 근데 너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셔. 구체적으로 얘기 누구 못해. 하나 꼭 찝어가지고 형도 봐주시고 좀 저희가 뭐 르포 취재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네. 아니 그래도 얘 친구인데 하나쯤은 그냥 흘리고 가주면 또 안 되나 싶기도 하네요. 저희 뭐 어쨌든 꽤나 부드럽게 하는 방송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수다만 떨고 있어도 왜 이런 얘기 안 해요 하고 혼나는 방송 아니거든요. 청취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 건져가려고 했는데.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네. 그 궁금했던 게 네네. 70.5가 무슨 뜻이에요? 예, 그건 모든 게스트뿐만 아니라 방송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들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 그러실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이런 거 물으면 또,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예, 어쨌든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게 관심을 좀 더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도로 박성재 PD, 직전 PD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놓고 가신 것 같은데요. 저도 전해 들은 바입니다만은 70.5라는 건 사람의 심박수를 뜻한대요. 그래서 심박수. 평균 심박수. 그래서 뭐 이건희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또는 더 가난한 이들 누구든 다 심박수는 그렇게 70.5.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심박수의 주파수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어렵네요. 다음 개표 때는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 섭외를 받았을 때 마음이 좀 두근두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군요. 애써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도와주시네요. 70.5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또 첫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세요. 이제 좀 70.5, 내가 한번 들어볼게. 오늘 주파수도 알았으니까 이제 들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70.5를 맞추면 나오는 방송인 줄 아는. 그러게, 채널 번호. 70.5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품격 방송, 이재정의 70.5 고맙습니다. 사랑과 정의님. 근데 저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걸 원해요. 우리 박대훈 기자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댓글을 통해서도 굉장히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칭찬 이런 거 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형용사를 던지면서 하는 용비 어천가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시해 주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방송하면서 우리 박대훈 기자님이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박성재 PD님한테 청하시면 또 찾아 들려주시기도 할 거예요. 정서가 저희가 호랑이띠예요. 어떻게 보면 뭐 아직은 젊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이제는 또 원숭미를 드러낼 정도의 뭐 중견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나름 활동이 조금 익숙해진 정도의 젊은 세대긴 한데요. 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노래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얘기, 뭐 굳이 유스타파 얘기가 아니고 대한 언론 이런 힘든 정치 상황 얘기 아니라도 해주셔도 즐거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동창이잖아요. 그러면 뭐 박성재 PD님이 준비하신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대훈 기자님은 뭐 즉각적으로 이렇게 노래 신청하실 수 있는 감성은 안 되시나 봅니다. 미리 준비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편안하게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네, 여러분 지금 10월 18일 이재정의 70.5를 듣고 계십니다. 제 옆에는 제 동무, 춘천 MBC 박대훈 기자 나와 계시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계시죠? 네. 지금 실시간으로 게시판에 반응 올라오는 거 보시면서 되게 신기해하시고 있어요. 우리
국민 TV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 대견스러우신가 봐요. 저희 처음에 같이 국민 TV 이야기할 때 또 많은 조언도 주시고 하셨어요. 현직 기자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뭐 같이 결합해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뉴스타파 초창기 대한 언론을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국민 TV 고민에 또 많은 조언도 주시고 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사진에 대해서 지금 한평 하시고 싶은 것이죠? 아니, 지금 제가 좀 신기했던 게. 네. 지금 아마 지금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 상황을 잘 모르실 텐데. 네. 지금 이재정 변호사 앞에는 스마트폰이 켜져 있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건 사실 뭐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데. 이게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제 앞에는 또 아이패드가 있어요. 이게 왜 있는가 해서 봤더니. 네. 댓글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사진하고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그에 대한 반응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또 댓글도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 걸 보고 참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네, 신기하고, 국민 TV 라디오, 국민 TV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댓글 보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상당히 쌍방향 방송이라서, 다른 방송에서도 상당히, 좀 도입할 만한 그런 시도 같은데요. 국민 TV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포맷들이 참 많아요. 방송 포맷들이. 뭐 나중에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싸게 조언해 드릴게요. 아니 실제 물론 이제 기존 방송에서는 이 방송에 방해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등장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을 상상이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저도 실은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게시판 댓글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PD님 앞에 하나, 그리고 게스트분도 보시게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하나. 만약 아이패드쯤 하나쯤 더 있었으면 제가 스마트폰을 꺼두겠죠. 방송 장비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 스마트폰이 동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음악 나가는 동안 이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 이런 거 보면서 되게 표정이 무릇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진짜 놀라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동받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지금 4시부터 6시 어쨌든 금요일이지만 아직은 평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업무하시는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퇴근을 하시나? 그러니까 그 태만? 이거 뭐라 그러지? 업무에 불충실한 거? 그러시나? 왜 이렇게 댓글을 올리시지? 실제 제가 우리 방송과 경쟁에 있다고 생각하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모 방송의 심야 음악 프로 10시 때에 꿈음이라고 줄여 부르는 그 프로. 감미로운 여성 목소리가 저는 저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꿈과 뭐뭐 사이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제가 문희정의 끌림을 안 듣고 동시간대 방송되는 그 방송을 듣는데 찔려라. 거기에 보면은 게시판 댓글이 저희 문희정의 끌림이라든지 10시 때에 방송되는 저희 방송이 있어요. 또는 제 낮 방송에도 비견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 TV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분들도 이렇게 참여율이 높답니다. 새로운 대한방송을 같이 고민했을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만큼 성장한 국민 TV를 보면서 이 감동을 더하고 있는 박대훈 기자의 모습으로 잠시 다른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유스타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가 유스타파가 왜 필요했던 시점이었죠? 그저 노정면의 돌발 영상을 보고 싶다가 다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2011년 하면 짐작하시는 바는 있겠지만 한 번 더 상기 한번 시켜주세요. 그 당시가 어떤 때였죠? 2011년 당시는 이제 국내에 낙검수라는 방송이 지금 다 아시겠죠. 낙검수가 하나의 대한 언론 혹은 이런 새로운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이런 팟캐스트라는 걸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그렇다면은 우리 해직 언론인들하고 같이 또 새로운 방송을 한번 만들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시작했고 저도 낙검수 아주 애청자였고요. 그래서 김용민 PD하고도 그때 만나서 얘기도 좀 해보고 우리가 가능할까? 우리가 이런 거 하려는데 혹시 가능할까? 이런 것도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언론 노조로 또 사명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을 받고 또 파견을 나가게 됐죠. 그래서 해직 언론인들이
새로운 언론, 특히 이제 네. 비디오가 제공되는 사람들이 이제 비디오로 볼 수 있는 어떤 매체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만큼 통신도 발달했고 네. 또 그만큼 컴퓨터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파가 아닌 플랫폼이 그렇죠. 가능해지다 보니까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제안을 했고 또 선뜻 또 이렇게 훌륭하신 또 언론인들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또 같이 하려는 분도 더 참여도 CBS의 변상욱 대기자도 예. 그때 같이 예. 참여를 했었고 지금에서 이제 비화를 드리자면 사실 신경민 그 예. 앵커도 섭외를 했었죠. 네, 지금 국회의원이신. 네네. 네. 섭외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신경민 앵커가 우리 뉴스타파 멤버로 합류한다라는 소식을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날 민주당으로 스카웃되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 알고 데려간 거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예. 최상재 당시 이제 SBS 예, 저는 언론노조 위원장님이셨죠. 그분도 예. 그것이 알고 싶다 PD였죠. 그래서 네. 우리 같이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셨다가 또 발표하자마자 하기 전날인가 또 복직을 하셨습니다. 당시 대기발령 상태였는데 예. 복직하시고 그래서 두 분은 안타깝게도 같이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멤버들하고 같이 네.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가 아마 2011년이면 이명박 정권이 이제 방송 장악 시도를 하면서 또 처음에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방송 장악을 시작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해직 언론인들이 생기시고 우리가 즐겨보던 프로들이 하나둘씩 이제 공중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던 그렇습니다. 거죠. 또는 네. 왜곡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때 국민의 목소리가 낙곰수에 열광하고 있었을 때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낙곰수와는 또 다른 방송 방식으로 이제 기존 방송 포맷을 유지한 채 그렇죠. 했던 게 바로 뉴스타파였죠. 그렇죠. 정말 폭발력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처음에 뭐 지금 설명 잘 해주셨지만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2009년 이제 언론악법 통과 네. 그러면서 종편이 지금 탄생을 했죠. 야, 그 종편 맞습니다. 탄생을 종편 시켜준 탄생. 탄생은 예. 2009년. 그 2008년부터 광우병 그때 우리 네, 언론의 촛불 어떤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뭐 아침 이슬 노래 부르면서 자기가 아침 이슬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면서 들었다. 부르면서 이렇게 뭐 분노를 이렇게 삼켰겠죠. 그러면 이제 반성을 한 게 아니라 분노를 삼킨 분노를 거죠. 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9년에 언론악법 통과, 종편의 네. 탄생. 네. 그 과정에서 언론이 수없이 많이 이제 언론인들이 탄압을 받았고요. 2011년 상태는 어떤 그 정규 방송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해적 방송 같은 네. 그런 낙곰수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네. 이 상황은 언론인들로서는 매우 부끄럽고 예. 어떻게 보면은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프죠. 예. 이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계속 물론 낙곰수도 뭐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다만 네.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해직된 언론인들 네. 이분들 중심으로 한번 새로운 방송을 만들어보자. 그런 뜻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방송을 딱 첫 회가 그 선거 이제 투표소 문제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방송을 할 때 뭐 1회 다음에 2회 때가 뭐 투표소라고 하면 그 당시에 보궐선 11.6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예. 그때 투표소가 길 건너로 이렇게 바뀔 막 정도로 바뀌고, 막 바꾸어놓고 예. 사람들 못 찾게 맞습니다.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하고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 첫 회를 1월 27일 날 나가게 됐죠. 많은 그 관심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 유튜브 네. 일본의 그 아시아 쪽 책임지시는 분이 예. 직접 건너와서 우리하고 같이 일을 같이 해보자. 뭐 광고도 좀 해라. 그렇게 제안도 좀 받았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조회수가 올라가고 갑자기 그런 콘텐츠가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뉴스타파니까 그렇죠. 직접 건너와서 그런 연락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셨구나. 연락이 와서. 예. 예.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고 많은 그 국내 매체들이 제휴를 제안을 했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네이버 쪽에서도 연락이 왔었고. 오. 예.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심지어 그때 어떤 프로 그 인터뷰 채널 어떤 그 TVN인가 어떤 예. 백지연 씨가 나오는 예, 프로가 예, 뭐였죠? 피플 인사이드. 예, 거기서도 예. 막 뉴스타파 멤버들 다 출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막 그때 오. 인터뷰 섭외도 많이 받았었고 그 일부는 이제 제가 뭐 너무 바쁜 멤버들 이제 노정면 선배 하나 이런 이근행 뭐 이런 분한테 인터뷰도 집중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바빠서 안 되는 것도 예. 제가 대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닭으로 꽝 대신 닭으로. 그렇죠. 닭으로 예.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스타파는 또 유스타파대로 본연의 역할들을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하고 또 낙곰수는 낙곰수대로 또 국민의 가려운 지점을 또 끌어주면서 어쨌든 양날개처럼 유스타파는 정론 언론, 그리고 낙곰수는 또 이제 약간은 좀 이제 틀의 자유로움을 가진 그렇죠. 그런 방식의 또 방송으로 같이 국민들을 이렇게 충족시켜 주셨는데 그러면서 12월이면 정말 우리는 그 덕을 볼 줄 알았어요. 네. 우리가 공유한 모든 가치들을 어쨌든 선거에서 우리가 쟁취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불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소위 말하는 MB 상태, 멘붕 상태에서 못 태어나셨죠. 그러면서 유스타파의 후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트위터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스타파는 너무나 이제 정말 초라한 상태죠. 그렇죠. 초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당시 이제 대선 당시에 2009년에 언론학법 통과로 탄생한 종편이 2012년 1년 내내 그냥 아시다시피 각종 토론 프로나 이런 것들로 사실 너무나 기울어진 그런 편향된 방송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선택을 그런 방송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상 매체의 힘과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맨 첫 번째 들은 것들을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첫 번째 들은 것들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그야말로 탐사보도 기자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고 풀어주는 역할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해석과 풀어주는 역할 이전에 토론 프로나 이런 걸 이전에 무엇이 진실인가를 정확한 자료를 해서 제공해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던 역할들을 더 강화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100만 명을 모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00억을 모아달라고 처음에 했습니다. 100만 명이 아니고 100억을 모아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100억을 모아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해서